일단은 이 진행 과정과 뭐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뭐 대충이라도 또 뉴스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원인 규명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이죠. 바로 인천시의 대처입니다. 김지영 기자님, 이 사건이 최초에 시작된 이후에 인천시,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초단체죠. 서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취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인천시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비판이 지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것이 적수를 초기 그냥 마셔도 된다. 시줄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마셔도 된다고 고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기 엄마들, 뭐 임산부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크게 분노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말 그대로 탁상 행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아직도 이 수돗물의 음용 문제에 대해서 음용해도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수질 기준은 만족한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으나, 근데 그거를 먹었던 네네. 거죠. 초창기. 그렇죠. 예. 먹어도 된다고도 얘기를 한 거죠, 인천시에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정부에서는 쉽게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같은 만약에 수질 기준이 비슷하고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이걸 그냥 마셔도 된다, 수질 기준만 보고,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시민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수돗물의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정말 탁상 행정으로 마셔도 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남춘 인천시장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차례 사과를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어떤 다른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사태가 5월 30일에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서구청인 이제 이틀 뒤에 6월 1일에 구청 내에 비상대책반을 꾸렸다고 합니다. 이게 서구에서도 바로 그 당시에 5월 30일에 바로 파악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에서야 파악이 되고 비상대책반이 꾸려지기까지 이틀 정도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1일에 뭐 서구청에서는 31일에 파악을 해서 1일에 바로 비상 대응에 나섰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재원 청장이 환경부 출신이다 보니까 뭐 환경부 조사단에다가 현장 파견 등을 좀 직접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협조를 좀 구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좀 최근에 그 뭐 언론 보도에 보면은 최초에 이제 환경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겠다 얘기가 있었는데 인천시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세세한 것들, 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뭐 검찰 조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고 환경부나 뭐 다 100% 인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수계 전환이라는 것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그동안에도 몇 번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단할 수 있었고, 아까 기자님이 얘기하신 어떠한 사전적인 조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계 전환을 할 때 어떤 물의 압력, 급류에 대해서 충분히 밸브 조절이라든지 또 주민들한테 안내 방송을 통해서 이럴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라, 아니면 음용을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의심하는 거는, 그러면 그동안에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동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뭐 일주일 동안 적수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갔던 것이 아니냐. 단순히 이것이 어떤 수계 전환이나 공정전의 어떤 오염, 이거는 사실은 설비에 관한 문제고,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다루는 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 사람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우리가 선출한 인천시장이 관리하는 거죠. 인천시의 총 시정의 책임자는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당연히 인천시장입니다. 재난 상태에서 당연히 누가 총괄 책임자냐? 인천시장입니다.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한 가지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막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인천시에서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건 재난 문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 지금 우리가 그렇죠. 이러한 그 인천시의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고요. 또 생수 지금 보급하는 거 보면 아주 뭐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뭐 취약계층에 생수를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최근에 인천 부시장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생수 보급 현황을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청라 지역에는 단 한 병의 생수도 없습니까? 그럼 생수가 계속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생수가 다 어디에 가는지 제가 보고 싶다. 처음에는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달라고 그러니까 왔는데, 역시나 다를까 그런 그 생수에 대한 보급, 어떤 관리,
그다음에 어떠한 전략적인 보급 체계 없었습니다. 그냥 뭐 A품지 어느 동에 몇 번 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서구청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추계 전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적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천이 어떤 큰 뭐 재난 사태가 일어나서 어떤 뭐 동시에 발작이 일어났다. 그럴 때도 이렇게 생수 보급이 될 건지 이것도 그러면 어느 일부 지역만 피해가 심한 적이 주고 피해가 심하지 않은 적은 안 주고 이렇게 할 건지 내가 되돌아 묻고 싶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재난 상태 대비해서 어떤 구호품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생수가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설령 가지고 있어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는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님하고 우리 회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인천시가 말하자면 골든타임이죠. 골든타임을 놓쳤고 또 안일한 대응 그리고 또 그 이상으로 숨기는 게 또 있었다.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잘 돌아간 게 하나도 없네요. 네. 민관합동조사단을 또 인천시에서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뭐죠? 네, 민간 단체, 민간인과 민관과 관이 함께 꾸려서 이제 합동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관만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어떤 시민 단체를 대표하는 뭐 분들이랑 같이 전문가들 그리고 관이 같이 함께 이 사태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민간 합동조사단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고 또 탈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또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치 여기 계시니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회장님 또 청라초년은 왜 탈퇴를 하신 건가요? 이번에 적수 문제로 이제 처음에 인천시에서 취한 조치가 민관합동조사단은 말이죠. 근데 민관합동조사단에 처음에 출범했을 때 이 민관합동조사단이 출범했는지조차도 저는 몰랐고 이것이 문제가 진행되면서 민간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이 민간합동조사단에 처음에는 우리 청남 맘스님이 들어가 계셨죠. 네, 그래서 맘스님이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아마 인천시에서는 청라초면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싫어할 거다. 받아주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맘스님이 인천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맘수님이 이런 상황 때문에 천하청이 배석희 회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인천시 담당자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봐요 안 되잖아요. 그랬죠. 예.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 검단에 있는 맘수님도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막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청라청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도와달라.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돼가는구나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인천 서구에 있는 여러 단체들, 주민단체들을 54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인천시에 건의를 했죠. 이것이 너무 민간합동조사단이라는 것이 몇 사람이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일단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뭐 대표성이 있든 없든 가서 피해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맘수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물론 전문가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전문가 뒤에 인천시가 있다면 이 전문가가 과연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제가 몇 번의 그런 조사단이라든지 간담회 통해서 이 민관이 붙은 회의를 참석을 했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렇게 객관적이진 않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저희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빠지셨고 또 제가 인천시에 그러면 지금 검단 지역은 그 대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 나머지 지역들 그러니까 청라를 비롯해서 뭐 루원이라든지 영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들어가서 각 지역의 피해 사례를 좀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의 파악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단을 제가 두 분씩 해서 건네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구청도 드렸고 인천시도 드렸지만 특히 인천시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참
합동조사단에 들어올 거면 청라청년만 들어와라. 제가 수사이기도 하지만 의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라청년만은 못 들어갑니다. 저 만약에 그때 청라청년만 들어갔으면 뭐 저도 청라 지역에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불구하고 이 적수라는 문제는 뭐 청라 주민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많은 그 인천 시민들한테 노출이 됐고 서구를 비롯한 주민들한테 그럼 어떻게 청라청년만 청라 지역에만 문제가 국한될 수 없다. 그래서 피해보는 지역 주민 대표분들하고 같이 들어가겠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계속 거부가 됐어요. 그 거부가 된 이유는 꼭 인천시뿐만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사유로 거부가 되다가 저들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죠. 비상대책위 이런 걸 만들어서 네. 그때 그 합동조사단에 참여하자는 단체들이 모여서 기자회견하면서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그 합동조사단이 너무 축소 은폐하는 인천시에 그런 게 있다. 여기에 확대를 요구한다 했더니 이제 그때 돼서야 이제 아마 합동조사단에 들어와라. 청라청년도 좋고 청라청년이 추천하는 인사들 다 들어와도 좋다. 네, 그래서 이제 합동조사단이 됐죠. 근데 막상 또 1차, 3차 때죠. 제가 가보니까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제 합동조사단이 아니라 정상화위원회라는 이제 명칭을 씁니다. 저는 참 이상하다. 왜 합동조사단 했는데 벌써 정상화냐. 이게 좀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그날 회의 분위기라든지 어떤 것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청라청년이 여기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좀 맞지 않겠다. 제가 그때 가장 주장했다는 건 뭐냐면 인천시장님이 참여하자는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시장님이 와야 된다. 그날 3차 회의 때도 뭐 요즘은 기조실장님이 정권을 위임받아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 기조실장님도 없었고 누구 하나 책임 있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명확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또 인천시장님이 명확하게 그 회의에 참석한다는 의지가 없어 보여서 그러면 청라청년은 일단은 뒤로 한 발 빼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상에 있는 민간 위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괜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라청년이 뒤에서 외곽에서 할 역할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유심히 지금 정상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하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